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 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데테일링 어크미스트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 놀라셨나요? 이번 영상은 보여드리는 것들보다 설명이 중요할 것 같아 살짝 어색하지만 AI 더빙을 해봤어요.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코팅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코팅제의 종류와 특징, 사용 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이해가 편하시도록 전문 용어는 최대한 빼고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제조 기술이라는 게 업체별로 노하우도 있고 이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들만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코팅제가 슬릭성을 좋게 만들고 비딩 슈팅 좋게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도장면을 보호해줘? 답은 그렇다입니다. 코팅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도장면을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슬릭성과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입니다. 발수성은 비딩과 슈팅으로 나뉘는데 비딩은 물이 표면에서 얼마나 작게 맺히느냐를 보여주고 슈팅은 물이 얼마나 잘 미끄러져 내리느냐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표면 장력부터 분자구조상 반응기 등등까지 알아야 하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 그냥 발수라고만 표현할게요. 슬릭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찰력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스크래치가 어떻게 발생하죠? 도장면과 어떤 물체가 접촉했을 때 그 물체가 도장면을 긁으면 발생하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이 긁힘이라는 게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도장 표면에 먼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타월로 닦아낸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줘서 닦아내는 것과 살살 닦아내는 것 어떤 것이 스크래치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힘을 많이 주면 스크래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힘을 줘서 먼지가 도장면에서 미끄러지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즉 핵심은 똑같은 물질이 닿아도 마찰력이 낮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고 마찰력이 높으면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찰력이란 무엇이냐? 지금 보시는 공식이 마찰력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N은 수직항력이라는 건데 이건 코팅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건 마찰 개수입니다. 마찰 개수가 낮으면 마찰력이 줄고 스크래치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표면이 미끄러울수록 마찰 개수가 줄어들고 마찰 개수가 줄어들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스크래치가 덜 발생하게 돼요. 이 사진은 실제 동일 조건으로 도장 표면을 긁었을 때 발생하는 스크래치 정도입니다. 코팅된 시편이 스크래치가 훨씬 적은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발수성은 오염물이 도장면에 최소한으로 남게 도와줍니다. 여름 때마다 발수 코팅, 친수 코팅 뭐가 좋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이 둘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더 좋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발수는 오염물이 남는 양은 적지만 그 적은 양이 좁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모여 워터스팟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친수는 오염물이 넓게 퍼져 워터스팟은 덜 발생하지만 오염물의 총량은 더 많아 전체적인 광주금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결국 뭐가 더 좋다라고 표현하긴 어려운데 대부분의 코팅제는 발수 타입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슬릭성을 보이게 하기 위한 물질들이 대부분 발수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코팅제에 들어가는 실록산은 기본적으로 기름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름 위에 물이 작게 맺히듯이 발수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슬릭성을 좋게 하면서 발수성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렇게 다른 첨가제를 사용해 만드는 게 친수 코팅제이고요. 근데 이런 제품은 슬릭성을 높이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코팅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보니 발수성을 띠면서 슬릭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팅제가 발수성을 띠고 효과도 발수 코팅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코팅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유리막 코팅은 별개로 말씀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은 모든 면에서 다른 코팅제들과 비교가 불가한 전혀 다른 타입이라 예외로 치겠습니다. 코팅제는 퀵 디테일러, 유성 코팅제, 실란트, 고체 왁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아셔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록산입니다. 실록세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록산이라는 성분은 일종의 오일인데 분자 구조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띠어서 물처럼 묽은 형태부터 거의 고체에 가까운 형태가 있기도 하고 매끄럽고 발수성이 높은 원료가 있는가 하면 끈끈한 성질을 가진 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말하는 실록산이 하나의 성분이 아닌 많은 성분의 그룹 이름 정도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종류별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퀵 디테일러는 가장 폭넓게 쓰고 가장 저렴한 대표적인 코팅제입니다. 물과 실록산이 혼합된 제품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록산은 일종의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함께 첨가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비누를 포함한 세제의 주요 성분으로 물의 기름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모든 퀵 디테일러는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퀵 디테일러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세정과 코팅이 한 번에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면 활성제는 기름 입자를 잘게 쪼개서 감싸고 물과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혼합물이 뿌옇게 변하고 코팅 과정에서 이 뿌연 색상이 잔사로 보이게 되고 성능을 높이려 실록산의 함량을 높이면 잔사가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실록산의 함량을 높이기 어려운 또 다른 원인이 되죠. 우리가 도장면에 코팅제를 뿌리고 닦아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계면 활성제와 실록산이 남고 최종적으로는 계면 활성제도 사라지며 실록산에 코팅층이 남아 슬릭성과 발수성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계면 활성제가 있어도 물에 섞을 수 있는 실록산의 양은 한계가 있어 퀵 디테일러는 가장 얇은 코팅층을 형성합니다. 슬릭성과 발수성을 부여하는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코팅층이라서 단기적인 성능은 좋지만 코팅층이 워낙 얇아 내구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용이 편하고 저렴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유성 코팅제는 뿌리막이라고도 부르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코팅제인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실란트와 실록산 등 기본적으로 기름 즉 유성 성분인 물질을 계면 활성제 없이 녹일 수 있는 화학 용제에 녹여 사용하는 제품과 실제 유리막 코팅 성분을 낮은 농도로 용제에 녹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타입에 상관없이 계면 활성제가 없으니 액상 자체가 투명하며 이는 잔사가 거의 없게 만들어줍니다. 실록산의 함량을 높일 수 있으니 코팅 두께를 퀵 디테일러보다 높일 수 있고 이는 내구성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문제는 실록산을 녹이는 용제에 있는데 도장은 물에는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많은 용제에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유리막 코팅제처럼 몇 개월씩 내구성이 가지도 않으니 지나치게 자주 용제에 노출되면 이는 도장면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데미지라는 것이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적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너무 미미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용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된 역사가 짧기에 퀵 디테일러처럼 100%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사용하시더라도 다른 코팅제와 레이어링하는 방향으로 사용 주기를 너무 짧지 않게 세팅하세요. 실란트는 실록산과 분자 구조가 약간 다른 주로 접착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접착제로도 사용되니까 당연히 도장면과도 잘 붙겠죠? 근데 끈적거리겠죠? 그래서 실록산과 섞으면 그게 실란트 코팅제가 됩니다. 실란트는 몇 개월씩 내구성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내구성이 몇 개월 간다고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란트는 자체적으로 발수성과 슬릭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코팅제의 내구성이란 실록산의 성능을 말하지 발수 슬릭성이 다 없어졌는데 아직 코팅층이 있다고 내구성으로 쳐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실란트 제품의 내구성도 결국에는 실록산의 내구성입니다. 다만 실란트, 실록산 모두 실리콘 계열 물질로 잘 섞이고 서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실록산의 내구성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면에 손상을 입히지도 않고 페인트 클렌저 등으로 제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체 왁스입니다. 여러분은 고체 왁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카나우바 왁스일 거예요. 카나우바 왁스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코팅제 성분으로 자체 경도도 뛰어나고 투명성이 좋아 광택을 높이고 표면을 보호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아주 좋은 물질인데 단점이 있죠. 발수성, 슬릭성은 그리 높지 않고 도장면과 부착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왁스는 카나우바 왁스와 실록산, 실란트를 합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나우바 왁스가 광택을 살려주고 부족한 부착성은 실란트가 보조해주고 실록산이 높은 발수성과 슬릭성을 구현해주는 원리이죠. 게다가 고체 형태이다 보니 코팅층도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사실 부드럽게 바를 수 있게 약간의 희석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고체라고 부르죠. 코팅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코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체 왁스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제조사의 기술력에 따라 퀵 디테일러보다도 못한 고체 왁스도 많습니다. 이제 코팅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왜 그런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무엇이든 원리를 알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듯이 코팅제도 특징을 이해하면 내 상황에 맞춰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팅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